두산중공업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자 일부 언론과 일본이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탈석탄 탈원전 정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회사를 죽일 생각이냐며 일부 언론들은 비판하기 바빴죠. 10여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이런 발전 기조가 번졌지만 두산중공업의 석탄 화력 발전 사업 비중은 여전히 60%대였고 원자력이 15%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구조였죠. 실제로 두산중공업의 손실은 수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8,3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죠. 하지만 28일 1분기 실적이 나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0%나 증가했고 순이익이 2,400억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자체 사업에서 분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무려 11분기 만의 일이었죠.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바켓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실적을 냈고 최근 1년 새 자구 계획안을 신속히 이행하며 재무구조가 개선된 덕분입니다. 그리고 풍력, 수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이죠. 일감 확보 지표라 할 수 있는 수준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난 1조 3천억 원을 달성했으며 수주잔고도 4.4% 증가해 14조 4천억 원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2년 4개월치 일감을 확보해 미래 전망도 밝은 상태이고요. 올해에도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8조 6천억 원 수주 목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의 기술력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부품을 공급하며 성과를 내기도 했죠. KF-21 전투기에 공기순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자재를 공급한 것인데 CJ 1호기에 이어 2에서 6호기에도 이 부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그동안 3D 프린팅 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을 제작해 왔다면서 항공 방위산업 부품 제작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게 돼 의미가 크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런 개발 소식은 일본에도 전달됐는데 수백 개의 댓글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죠. 3D 프린팅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분말을 층층이 쌓으면서 레이저로 용융시켜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제조 단가를 절감하고 제작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속 3D 프린터로 가스터빈 부품을 만들면 질소 산화물을 40% 이상 줄일 수 있고 납기도 2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를 뚫고 국산화에 성공한 가스터빈 또한 두산중공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죠. 현재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스터빈은 총 149기로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매 비용 약 8조 1천억 원에 유지보수 및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12조 3천억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019년 대형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는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991년 미국 지휘와 기술 제휴로 가스터빈 부품을 만들어 오다 2006년 핵심 부품 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무렵 일본 미쓰비시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잠식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산중공업은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 미쓰비시에 납품해 왔습니다. 하지만 블레이드 등 고부가가치 부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죠. 최근 5년간 수입한 가스터빈 부품이 4,700억 원인데 2,600억 원이 일본 미쓰비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미쓰비시는 3년 뒤 기술 제휴를 끊어버렸죠. 가스터빈 독자 개발은 반도체, 조선, 2차 전지에 이은 또 하나의 극일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부품 수만 4만여 개에 달하고 마하 1.3의 속도로 회전하는 터빈은 1500도씨 이상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해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300여 개의 중소기업 등과 협업하며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국산화를 위해 들어간 돈도 1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최첨단 기술로 통칭되는 항공기 제트 엔진을 모태로 발전해왔죠. 원천기술 보유국이 2차 대전 당시 제트 엔진을 만들어보지 않은 나라에서는 힘들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2017년 미쓰비시와 계약 종료를 전후로 3년간 384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반면 기타 경쟁사들의 특허는 감소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가스터빈은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LNG 발전기 수명이 40년인 것을 감안하면 곧 교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터빈 한 대당 500억 원이기에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하면 향후 10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죠. 현재 100조 원인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 규모는 2035년 200조 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2년간 있을 가스터빈 실증 성공 시 막대한 수출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LNG 발전은 석탄 발전과 달리 황산 화물과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국내 에너지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산중공업은 수소 가스터빈 개발에까지 뛰어들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최근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담 TF팀까지 신설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산중공업은 수소 액화플랜트 사업을 진행 중이고 수소연료전지 발전 분야에선 두산퓨얼셀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비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수소드론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수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올해 매출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에서 1월에 수주했던 7,800억 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도 큰 기여를 하고 있죠. 하루 45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150만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두산중공업의 담수 사업은 사우디와 인연이 꽤 깊습니다. 1985년부터 수주를 했는데 2007년에도 역삼투합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역삼투합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에 인위적인 압력을 가해 염분을 제거하는 방식이죠.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두산중공업은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에서 30여 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자타공인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두산이 만들어낸 전체 담수 생산 용량은 하루 768만 톤으로 약 2,50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52개국에서 3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2025년까지 28억 달러로 전망되는 중동 해수담수화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장 크기만한 담수 증발기를 창원 공장에서 조립해 통째로 출하하는 원모듈 공법을 개발해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30년이면 30조 원으로 커질 국내 풍력 발전 시장이 두산중공업에게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8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터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3,600억 원을 수주했고 폴란드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2,200억 원, 네팔 수력발전 4,000억 원,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에서 1,200억 원 등등을 수주했습니다. 최근 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석탄과 원전 외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한 두산,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브였습니다.